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마이닝 중에서 우리 감성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탈 어널리시스라고도 하고요. 이 단어에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단어들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게 감성 분석, 센티멘탈 어널리시스입니다. 자, 우리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08번 우리 감성 분석, 이렇게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자, 감성 분석입니다. 자, 우리 감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우리 여기 보시는 센티워드 딕셔너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감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우리 형태소 분석하고 비슷한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형태소 분석에서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단어를 우리가 쪼개고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K와 NLP, 또 심플포스, 공구 이런 그 모듈을 이용을 해서 단어 사전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니아라든가 세종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들을 비교를 해서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9가지 품사 형태로 우리가 파악을 해내서 우리가 형태소 분석해서 사용을 했었죠. 지금 우리 감성 분석은 형태소 분석을 한 결과 또는 형태소 분석을 하기 전에 원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감성이 긍정적인 단어인지 부정적인 단어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텐데, 사용하는 단어, 그 사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감성 사전, 센티워드 딕셔너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안에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단어들이 있고요. 이런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어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쭉 개발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이 국립군산대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 사전이 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는 안 되고 계속 이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무료로 제공되어 있는 감성 사전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은 많이 있는데 한국어 감성 사전은 거의 없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아마 그 감성 사전이 될 거예요. 어쨌든 많은 한계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또 옛날에 개발되어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장점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필요한 단어들은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 맞게끔 단어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고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단어 사전을 우리가 불러오겠습니다. 자, 1번 우리 감성 사전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먼저 갖고 와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tidyverse 갖고 오고요. 라이브러리 tidy text 라이브러리 tidy text 해서 이 두 가지를 불러 갖고 오고요. 자, 우리 센티 언더바 tv로 해서 사전을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read 언더바 딜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텍스트 형태를 한 줄 한 줄 불러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CSV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호출해서 갖다가 썼는데, 지금 여기는 텍스트 형태로 우리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될 때는 read 딜림 해가지고 요걸 하나씩 읽어 갖고 오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센티 워드 언더바 딕셔너리.txt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구분자는 뭐를 쓸 거냐면 우리 역슬러시입니다. 역슬러시는 우리 엔터 바로 위에 있는 키보드입니다. W 표시로 되어 있죠. 자, 그거를 우리가 쓸 거고, 그 다음에 T 해서 우리가 한 칸 한 칸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컬 언더바 네임즈라는 걸 이용을 하고요. C 해서 두 개로 쓸 겁니다. 자, 두 개의 구분자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워드고요. 하나는 스코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목이 없어요.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항목이 없어서 앞에 나온 거는 워드고요. 그 다음에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스코어로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센티 언더바 tv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 단어 개수는 14,855개로 되어 있네요. 스코어가 0,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감성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센티 TV 자, 센티 TV 이렇게 주고요. 우리 카운트를 해 볼게요. 카운트 스코어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2점이 총 4,799개 단어가 있고요. 마이너스 1점이 5,000개 단어, 그 다음에 중립이 154개 단어, 긍정적인 게 2,000 단어, 그 다음에 2번이 2,600 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TV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데이트 우리가 감성 점수 이렇게 했고요. 케이스 언더바 when이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절을 줍니다. if 구문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if else를 사용할 수도 있고 케이스 when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케이스 when이라는 우리가 명령어를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스코어 값이 1 이상인 거를 우리가 뭘로 할 거냐면 물결 표시해 주고요. 긍정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값이 마이너스 1 이하인 경우 자, 이거를 우리가 할 때는 물결 표시해 주고요. 부정 이렇게 체크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은 우리 true로 씁니다. true 해주면 나머지 값입니다. 얘는 중립 해서 전체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카운트를 한번 해볼까요? 카운트 감성 점수라고 해서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우리가 5점 척도로 즉 5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긍정 점수, 부정 점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볼 때는 우리 긍정, 부정 요것만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몰아서 이렇게 긍정, 부정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은 44,800개, 부정은 9,800개 요 정도 돼 있죠. 자, 좀 많이 한계가 돼 있죠. 10,000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감성 분석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우리 센티 언더바 카운트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언더바 TV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형태에서 분석하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는 점일은 형태에서 분석 전, 그 다음에 감성 분석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태에서 분석한 거를 가지고
형태서 분석 후에 감성 분석한 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기 감성 사전에서 본 것처럼 감성 사전은 두 개의 단어, 여러 개의 단어들이 겹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원본을 가지고 바로 형태소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태소 분석이 끝난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감성 분석도 할 수가 있어요.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성 분석하기 전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와서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셀렉트 해주고요. 여기서 넘버, 도큐멘트하고 본문만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만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형태소 분석하는 건데 언네스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언네스트 토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풋은 우리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우리 MORP가 아니고 워드로 바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태소 분석은 하지 않고요. 바로 그냥 단어만 쪼개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봤던 거대로 우리 코로나 시간이라는 요 원형을 우리가 형태소 분석하기 전인 이 원형 자체를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처리가 되죠. 형태소 분석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스페이스에 따라서 그냥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필터 처리해주고요. str 렌스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 워드 길이를 갖고 할 텐데 이 워드 길이가 우리 2개 이상인 것만 쓰겠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 있는 단어들은 다 제거를 해줄 거예요. 자, 34,000개에서 31,000개로 조정이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너 조인을 쓰겠습니다. 이너 조인에서 우리 감성 사전 있었죠? 센티 언더바 팁이랑 연동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자, 1382개의 단어가 서로 매칭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불편하는 2점, 값지는 2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전체 데이터를 우리가 그룹으로 묶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룹, 바이, 그 다음에 워드. 자, 이 상태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4개 단어로 묶이네요. 1300개인데 데이터가 304개로 다시 묶여집니다. 자, 이거를 썸머리를 이용해서 서머라이즈 해주고요. 스코어 값을 우리 사용할 텐데요. 썸 스코어로 이 값들을 우리가 한번 통계를 내볼게요. 자, 그러면 가르치며 또는 히읗히읗 하는 게 이제 18개 스코어가 나왔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뮤테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뮤테이트. 그 다음에 n이라는 걸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n은 abs. abs는 절대값입니다. 스코어로 해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스코어 값이 있고요. n의 값이 있는데 스코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한 값이고요. 그 원 데이터를 갖고 있고 n의 값은 마이너스를 절대값을 취해서 개수만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뒤에서 스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n을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각각 다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어레인지 우리 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어레인지로 해보면 자, 스코어를 이용해서 어레인지를 해보면 가장 좋은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좋은, 유익한, 열심히 이런 값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만약에 이거를 n으로 조정을 해주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나옵니다. 그죠? 좋은이 가장 많고요. 어려운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용어로 가장 또 많이 나왔네요. 그죠? 스코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을 때 n은 이거를 절대값으로 다 풀어줬을 때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뮤테이트 해주시고 여기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거를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entiment라는 거를 만들어 주시고 케이스 when 해주고요. 우리 아까 전에 좀 전에 만들었던 요 값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갖다가 쓸게요. 스코어 1이면 긍정, 스코어 마이너스 1이면 부정. 요런 값들입니다. 하나가 더 들어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센티언터와 카운트라는 값을 확인을 해 보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워드, 스코어, n,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센티멘트,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카테고리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시켜가지고 범주화 시킨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나 이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센티, 카운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rrange 해주고 여기서 dsc 해주고요. 여기서 score 그 다음에 print 얘는 한 30개 정도 볼까요? 30개 정도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단어 위주로 이렇게 쭉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유익한, 열심히, 쉽게, 좋은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이걸 카피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부정적인 단어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DSC를 스코어를 거꾸로 우리가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원래대로 역순으로 하면 어려운, 어렵고 이런 단어들이 부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거꾸로 솔팅돼서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형태소 분석한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센티 언더바 카운트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언더바 n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그냥 1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버전입니다. 원래는 하나만 사용해도 하면 되는데 비교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다 해보는 거예요. 워드 언더바 tb입니다. 자, 여기랑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는 원본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형태소 분석하기 전에 한 걸 갖고 오는 거고 여기는 원본 형태소 분석이 끝난 겁니다. 끝난 거를 갖고 오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워드 언더바 n, p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명사로 추출하고 형용사로 추출한 게 있었는데 이거를 명사나 형용사로 추출하지 않고 우리 9개 품사를 그대로 다 여기서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우리가 갖다가 쓰는 요거를 우리가 쓰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분석한 겁니다. 명사와 형용사만 쓰고 싶으면 여기 우리 마이너스 t를 이용하면 명사, 형용사만 갖다 쓰고요. 명사를 쓰고 싶으면 요것만 갖다 쓸 수 있는데 우리 명사, 형용사 구분하지 말고 9개 품사 모두를 다 사용하는 걸로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nner, 그 다음에 join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뒤에 있는 거를 갖다 쓰면 되겠어요. inner join부터 해서 여기까지 그대로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inner join 해서 갖다 쓰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워드, 그룹 바이 워드에서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셀렉트를 해주면 되겠네요. 셀렉트, NO, 그 다음에
로드만 갖고 와서 우리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NO 워드만 갖고 오고 센티멘트 정리해 주시고 그룹 바이 워드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값을 정리해 주시고 뮤테이트 엔도 옆에 붙여 주시고 어레인지먼트 여기까지 다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센티미터 카운트 1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센티 카운트 1으로 이렇게 저장이 됐네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우리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형태소 분석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원형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하고 여기는 형태소 분석 후에 데이터가 좀 정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나온 값입니다. 자, 두 개가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형태소 분석 전에 있는 내용들이 설명하기가 좋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좀 들어오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 후에 한 거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성 분석한 결과를 그래프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3번 우리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워드 클라우드 우리 워드 카운트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카운트 방법입니다. 우리 센티 언더바 우리 카운트 두 가지 중에 뭘 쓸 건지 고르시면 되겠어요. 일단 카운트로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워드 카운트 해주시고 우리 필터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필터 처리 중에서 우리 긍정, 부정 단어 중에서 중립 단어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중립 단어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표시해 주고요. 우리 멘트입니다. S가 안 붙죠? 자, 여기서 요 값 보면 여기 센티멘트 요 값이 이 중에서 우리가 중립이라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중립. 자, 총 300개인데 중립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299개네요. 그래서 중립이 5개가 있었네요. 그죠? 5개 단어는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 부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중립 단어는 의미가 없어서 중립 단어는 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룹 바이 해주고 긍정, 부정 단어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멘트 해서 그룹 바이로 묶어주면 총 2개가 묶어지죠. 그 다음에 슬라이스 맥스 값을 이용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 우리 n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n 그 다음에 n은 총 20개 단어만 우리가 뽑아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20개 단어만 뽑아주면 이렇게 나오죠. 긍정 단어, 부정 단어. 그 다음에 우리 gg 플롯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뮤테이트를 이용해서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워드를 우리 리오더 해주시고 워드 n으로 정리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gg 플롯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테틱 그 다음에 x는 우리 n 그 다음에 y 값은 우리 워드 그 다음에 feel 값은 우리 센티멘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언더바 컬을 이용을 하시고 show.legend는 f 값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긍정 단어가 밑지네요.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이렇게 해서 카운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패시트 언더바 랩을 이용하고요.
우리 여기서는 센티멘트 값으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은 우리 FreeY로 조정을 해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긍정 단어는 좋은, 유익한 이렇게 쭉 돼 있고요. 부정 단어는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긍정 단어는 따로, 부정 단어 따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로 긍정 단어 플러스 부정 단어 플러스로 해서 하나의 그래프로 통합해서 우리 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 2,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스코어 방법입니다. 워드 카운트 우리 스코어, 여기는 우리 n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준 거고요. 스코어로 작업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필터 그룹 처리해 주고요. n의 개수까지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n의 개수까지 이렇게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리오더, 이렇게 뮤테이트 요 값들도 그대로 다 갖다 쓰겠습니다. 자, 갖다 쓰는데 여기서 뭐를 바꿔주면 되냐면 리오더 워드가 n이 아니고 여기서는 스코어로 갖고 올게요. 스코어 값으로. 자, 여기서는 n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여기도 스코어 값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 밑에 있는 거 역순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n으로 값을 그대로 갖고 오고요. 다만 출력을 해줄 때만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보시면 스코어 n의 값으로 가지고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코어 값을 해주고 여기서도 스코어 값,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필 해주고요. 필은 스코어를 값이 0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스코어 값이 0일 때와 0이지 않을 때를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센티멘트 랩은 필요가 없고요. 하나로 우리가 통일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좀 반대로 나왔네요. 그죠? 긍정적인 게 위로 올라가고 부정적인 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룹 바이로 묶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룹, 언그룹, 그룹 해서 언그룹을 해서 그룹을 풀어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그룹 풀어주면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게 위로 나타내주고 부정적인 게 밑으로 나타내줍니다. 좀 전에 우리는 반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준 거고 여기는 스코어 값을 이용해서 위에는 데이터 n의 개수 값을 내서 별도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눠준 겁니다. 그죠?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거는 우리가 n의 개수로 해줘야지만 왼쪽 오른쪽 별도로 이렇게 카운트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n의 개수를 우리가 사용을 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위아래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를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거를 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워드 클라우드 방식입니다. 자, 처음에는 두 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워드 클라우드를 별도로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드 클라우드를 한 개로 통합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우리가 두 개로 나눠주고 하나로도 만들어줬죠. 아래 위로. 여기서도 워드 클라우드를 두 개로 하고 하나로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set.seed 해주시고요. seed
요거를 하나로 고정을 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센티, 이번엔 카운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클립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받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오고요. 우리가 JJ 플롯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테틱, 그 다음에 우리 레이블을 우리 워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값은 n으로 해주시고, 컬러 값을 우리 센티멘트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해주시고, 지오메트리 언더바 텍스트 언더바, 여기 안 나오네요. 아마 우리가 지금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안 해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만들었던 것 중에서 우리 워드 클라우드 보시면 제일 위에 우리 라이브러리 GG 워드 클라우드가 있었네요. 그죠? 요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요거를 호출해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해봤었네요. 그죠? 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세시드, 센티클라우드,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지오메트리, 언더바, 텍스트, 언더바, 워드, 클라우드, 에어리어, 이제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플러스 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여기까지 우리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작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좀 키워 볼게요. 플러스, 지오메트릭, 언더바, 지오메트릭 아니고 스케일 언더바, 사이즈 언더바, 에어리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맥스 사이즈 값을 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죠? 좀 크게 나왔는데, 자, 이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가운데가 긍정적인 단어고 옆으로가 부정적인 단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옆으로 배치해서 쓰는 걸 원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패시트 랩을 이용을 하시면 센티멘트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요거를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구분해서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정, 부정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하나로 이거를 통합해 주고 싶은데, 자, 지금 이제 그걸 통합해 주는 모듈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는 가운데가 긍정적인 거고 옆으로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쓰고 싶으면 이런 걸 쓰는데 우리가 앞뒤로 위아래로 나눠서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세시드, 센티멘트 요거 그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사이즈까지 갖고 오겠습니다. 자, 센티 카운트 필터 중립해 주고요. 센티멘트 n의 개수 20개 나눠주고요. 워드 사이즈 n 컬러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룹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앵글 언더바 그룹 나눠주시고요. 이 그룹을 스코어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 0 이상 이하로 나눠주겠습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앵글 그룹을 요 기준값만 주고 돌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긍정 단어, 밑에는 부정 단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로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패시트 랩을 빼고 우리가 하나로 해서
가운데를 긍정, 옆에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줘도 되고요. 그래서 총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그래프 찍는 방법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어느 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되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고 본인이 선호하는 모형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이번 시간까지 감성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형태서 분석을 처리를 해주고요. 자, 형태서 분석으로 해주고 단어 빈도 분석, 워드 클라우드까지 만드는 게 가장 기본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면 의미 연결만 분석까지 연결할 거냐, 아니면 토픽 분석까지 쓸 거냐, 아니면 지금 본 우리 감성 분석까지 쓸 거냐, 이 3가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우리 의미 연결만만 골라서 쓸 수도 있고, 앞에 1, 2, 3, 4번까지는 우리가 기본 모형이고요. 여기까지는 디폴트로 다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위에 의미 연결망, 토픽 분석, 감성 분석은 본인이 원하는 분석을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총 8번까지 해가지고 우리 쭉 해봤는데요. 우리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구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분석하는 걸 해봤습니다. 자, 이후에는 우리 저거를 스크롤링해서 네이버나 뉴스에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까지 연동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이 이후에 스크롤링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개념은 우리 이번 시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